인터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미니 고연장까지 다 했고요. 제가 아까 정정할 게 하나 있긴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막 얼굴이 빨개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장기장 끝나고 마지막에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부 하면은 또 OX 퀴즈를 또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O랑 X가 있고, 세모 하려고 하신 분들 이렇게도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약간 방법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문제를 오늘은 6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6개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질문을 하고 하나 둘 셋 하면 답변을 해주시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팅방에 있는 뭐 약간 질문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구 많이 덥냐고 물으셨는데, 대구는 진짜 더웠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 학교 다녔을 때, 혹시 고향이 어디시죠? 저는 강릉이요. 어디시죠? 저 부산이요. 진짜 덥지 않나요? 근데 전 부산 안 간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저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네. 네. 저는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굉장히 더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엄청 많이 덥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더웠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문제를 한번 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우리 과 사람들은 거의 다 행정고시를 본다. 네, 이거는 진짜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진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여기에서는 약간 필요한 이야기 같아서 어차피 나중에 또 편집이 돼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바꿀 수가 없어서 그대로 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과 사람들은 거의 다 행정고시를 본다에 찬성을 하시면 O 들어주시면 되고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약간 답장로 같긴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X라고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행정학과 자체가 그래도 행정고시에 도움이 되는 과는 맞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 배우는 과목 자체가 행정고시에 나오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학과 사람들이 모두 행정고시를 본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면 아무튼 행정학과는 행정고시와 크게 관련성은 없다?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긴 하지만 네.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행정고시를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혹시 이렇게 행정학과라고 하면 무조건 행정고시 보는 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행정고시를 보려고 행정학과에 들어왔다가 그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에 진로가 바뀌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선배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뭐 PD나 정말 로스쿨 아까 말했듯이 로스쿨 쪽으로도 많이 가고 뭐 PD, 공기업, 사기업 그냥 정말 다양한 그냥 사실 행정학과에서 나갈 수 있는 진로에는 저는 제한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기업에 만약에 취직했을 때 공기업이든지 사기업이든지 간에 어떤 부서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지가 약간 궁금한데. 그런 것도 제 생각엔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행정학과에서 배우는 건 어떤 조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전반적인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어떠한 부서에 들어가도 잘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찬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이제 X 든 게 아까 로스쿨이랑 똑같은 그 맥락인 것 같은데 이제 분명히 행정학과를 들어온 친구들 중에 처음부터 행정고시를 생각하고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이제 행정고시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행정학에 대해서 막상 배워보니 이제 자기한테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거 외에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새로운 진로가 생기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많이들 그런 생각을 하고 오지만 이제 들어와서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원래는 고시 생각했다가 나는 언론 분야로 갈래 아니면 나는 법학회에 들어가서 로스쿨을 갈래 이런 식으로 많이 달라져서 이제 전부 다 행정고시를 본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안 되지만 아무튼 그래도 꽤 많은 학생들이 이제 행정고시를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다들 그 입시를 준비해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여러 전형들이 있는데, 그래도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들어온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 그 자기소개서 칸에 자기 꿈에 대해서 좀 적었을 텐데, 혹시 두 분이서 그 자기소개서를 썼었다면 어떤 꿈이라고 적었는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주위 친구들하고 좀 얘기해볼 기회도 있을 것 같은데, 주위 친구들은 어떻게 써서 들어오게 됐는지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논술 전형으로 들어와서 제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 딱히 없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간략하게나마, 그러니까 행정학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는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학과보다는 조금 좀 막연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자기소개서에서도 그거를 충분히 녹여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그냥 배우는 과목, 아, 이런 걸 대강 배우는구나, 그걸 알고 있기만 해도 거기에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앞으로의 뭐 진로 계획을 녹여서 거기에다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뭐 영어 TV를 보시면 아시겠죠? 보셔야 돼요. 네, 약간 좀 녹여내서 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찬혁 씨는요? 저도 이제 논술로 와서 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제 친한 친구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보통 자기소개서로 쓰면은 대부분 다 이제 공무원이고 뭐 어느 부서 어느 부처로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적는데, 제 친구는 특이하게 그 병원 행정사무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이제 가고 싶다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썼고, 이제 뭐 그런 어떤 왜 그곳이 가고 싶은지, 왜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써서 이렇게 합격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뭐 기업이나 아니면은 그런 곳 병원이든 아니면 뭐 경찰이든 어떤 이런 기업이든. 곳으로도 써도 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꼭 공무원으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니까 사실 공기업, 사기업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행정이 필요한, 그 약간 조직 같은 걸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기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진짜 어떻게 자기 뭐 꿈만 있으면, 약간 소신만 있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게스트 분들은 사실 그 행시를 준비를 안 한다고 하셨고, 행시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네, 예정이죠. 두 분이 꿈이 뭔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아, 네. 네. 저는 행정고시 쪽에서 이제 진로가 바뀌어서 지금은 일단 언론인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계기에는 제가 대학에 와서 한 활동들이 좀 많은 영향이 있었는데, 대학에 와서 좀 기사를 쓰고 또 제가 대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글 쓰는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정보를 막 전달하고 또 사람들이 그걸 읽는다는 기쁨이 느껴져서 지금은 일단 언론인 쪽으로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 가졌던 꿈이었는데, 네, 정말 힘들어서, 네, 아무튼 그만두게 된 꿈 아름 씨는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찬혁 씨는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싶었던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 저는 행정학과를 들어올 때도 약간 공무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막연하게 그냥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왔고, 이제 공부를 물론 짧게나마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행정고시를 보면 여러 이런 부서로 갈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죠. 굳이 하면은 인사행정 쪽으로 가고 싶어서 이제 인사혁신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그 뭐 공무원 채용 시험이나 아니면 이런 면접 같은 거 할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의 일을 해보면은 정말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그래서 공무원, 특히 인사행정 쪽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해요. 약간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싶으신 그런 야망이 있으신 분이군요. 면접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하는 것도 좋아하고 받는 것도 좋아해서.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러면 혹시 그 네. 전형 어떤 전형 면접 있는 전형 같은 걸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근데 논술로 들어요. 아, 근데 진짜 언행도 제대로 맞지 않는 언행 불일치 고리타분한 찬혁 씨. 예, 이제 나중에 몇십 년 뒤에 어떤 면접자들 구워 삶을지 정말 기대되고 걱정이 약간 됩니다. 네. 장난이고 잘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행정고시를 사실상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행정학과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도 행정고시 보는데 도움은 된다라고 네. 또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문제가 아니라 질문.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행정학과 전공 수업에는 저모임이 많다. 네. 하나, 둘, 셋. 네, 이것도 약간 이구동성으로 오라고 해주셨어요. 오늘따라 약간 게스트분이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네네. 그쵸. 네. 조모임이라는 거 자체가 약간 팀플레이, 그러니까 팀플이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게 했었는데,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게 좀 신기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뭐,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팀플이 정말 많은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약간 그, 외교? 뭐, 정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관계에 대해서 약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발표하는 수업들이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토론하는 수업들이 많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또 행정고시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정말 그냥 혼자서 공부를 해서 뭐 책을 읽고 약간 뭐 홀로 약간 뭐래 외롭게 공부를 하는 그런 학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서 저도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팀플이 많았는지 뭐 전공 수업을 약간 예로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왜 많은 것 같은지 한번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유도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찬혁 씨부터 말씀을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행정학과에 굉장히 그 전공은 거의 한 7, 80% 정도는 다 이렇게 조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모든 행정 전공에 조모임이 있었고 이제 선배님들께 이제 더 높은 이런 단위의 수업을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분들도 이제 다 이제 조모임은 거의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후에 뭐 공무원이 되든 뭐가 되든 이제 특히 공무원이 되면 혼자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다 어떤 프로젝트나 뭐 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거에서 이제 좀 가져와서 이제 팀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경험한 수업 중에 이제 현대 비교 정부론이라는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 이제 배우고 나서 하는 이 팀 프로젝트가 막 그런 내용이었어요. 뭐 좀 이상적인 국가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개선책을 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조모임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조원들끼리 막 뭐 제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행정적으로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걸 종합해서 이렇게 교수님께 제출을 하는 게 그런 게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다른 아마 전공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잘 들었고요. 아름 씨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찬혁 씨 말씀도 동의를 하고 좀 더 덧붙이자면 저희 학교 행정학과에도 제가 생각하기에 팀플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행정학과가 좀 리더를 길러내는 학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저희 전공 수업 중에 행정과 리더십이라고 그냥 리더십 자체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그것처럼 리더를 배출해내는 학문이기 때문에 리더의 자리라는 거는 혼자서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결정하게 되면 그게 바로 독재인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세우거나 거기에 대해서 실행 과정 그러니까 세우는 것부터 이제 실행하는 과정 모든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다 같이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최선의 방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정학을 배울 때도 어떤 뭐 정책 사례를 분석한다거나 할 때 여러 사람, 그러니까 팀플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럴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팀플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좀 재밌었다거나 약간 기억에 남는 수업 있었어요?
지금 제가 아직 전공 수업을 3개밖에 안 들어가지고 음. 그렇진 하지만 기억에 남는 수업을 꼽으라면 네. 공공관리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네. 이게 영강인데 영어로 하는 강인데 제가 굉장히 애를 먹었던 과목인데 대표적인 팀플 수업이었어요. 이제 아예 미국의 케이스가 어떤 정책 사례를 여러 가지를 교수님이 갖고 오시고 팀을 나눠서 각 팀별로 그 사례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그 사례와 연관된 어떤 학문적인 이론을 결합시켜서 그러니까 수업에서 발표를 하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영어인데다가 되게 생소한 부분이라서 힘들기도 했는데 정말 뭔가 행정학을 배운 느낌이다. 그렇다고 뭐 다른 전공 수업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 수업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찬혁 씨도 뭐 진짜 기억에 남는 수업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전공, 저는 고르면은 이제 1학년 1학기 때 들었던 행정학개론이 제일 그래도 기억이 남는데, 이제 사실 2학년 올라와서 전공을 들어보니까 이제 좀 강의를 즐길 새도 없이 제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제 내용도 많고 또 그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행정학개론은 물론 내용도 조금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가장 이렇게 그냥 학문적으로 즐겁게 들은 강의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서 뭐 진짜 즐겁게 배운 것들 중에서 약간 기억에 남는 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학생들한테. 그것은 그거 거짓말이었나요? 거짓말은 아니고요. 네네. 그런 게 생각이 나요. 뭐 정책의 뭐 분류 이렇게 해서 뭐 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 뭐 구성 정책 이렇게 정책별로 이렇게 분류하는 내용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냥 요즘 정책 같은 거 나오면은 그냥 정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딱 들었을 때 저게 분배 정책이구나 이러면서 좀 현실에 적용을 하는, 네, 그래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약간 뉴스를 보면서 아는 척하기 네, 좋아요. 아는 척하기 좋아했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서 막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과 친구한테 야 이게 뭔지 아냐? 야 이게 정책이 뭔지 알아? 이러면서 약간 멋있는 척, 아는 척 할 수 있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팀플이 많다. 그래서 거의 뭐 70%까지도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정말 뭐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무튼 팀플이 많을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죠. 사실 진짜 혼자서 하는 것보다 팀플을 하면은 서로 모르는 것들을 막 채워가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에 약간 보람차기도 하지만, 그래도 약간 혼자서, 그러니까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서도 혼자 약간 심취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약간 파고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없어서 팀플이 많다 보면 그것도 약간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저희들도 저희 과도 팀플이 엄청 많은 과 중에 하나라서. 근데 그 약간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방금 말씀해주셨던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의 모습으로 여러 사람들 포괄하고 뭐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뭐 어쩔 수 없이 팀플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 번째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꾸 문제 거리는데 미니 고연자한테 자꾸 문제를 내서 질문을 자꾸 문제라고 내는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질문 할게요. 네, 우리 과는 단순 암기만 잘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진짜 과 특성이죠. 진짜 솔직히 단순 암기만 잘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과도 있고, 단순 암기로만은 부족하고 약간 소위 말하면 입을 잘 그러니까 손을 잘 쓸 수 있는 네, 손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시험도 존재를 하죠. 근데 행정학과는 정말 뇌가 중요한지 손이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X죠. 네, X. 네, X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암기만 잘하면은 시험을 잘 볼 수 있다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뭐 암기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약간 손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암기가 싫으면 경제로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 저는 약간 궁금하긴 해요. 근데 경제학과 분을 모셔와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암기가 경제에서도 중요하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사실 뭐 안 중요한 건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 왜 손이 중요한지 그러니까 네. 시험은 어떤 식으로 약간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약간 행정학과에서 필요한 능력이 뭔지 그러니까 있으면 좋은 능력이 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아름 씨가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찬혁 씨가 먼저. 이제 뭐 제가 여태까지 전공 수업에 5개 들었는데 5개 다 약술형이든 서술형이든 이렇게 서술을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단순히 문제가 뭐 이것의 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뭐 몇 자 이내로 간단히 서술하셔. 아니면 뭐 이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되게 내용은 정말 잘 외우는데 이거를 이제 그 완성되게 이렇게 연결되게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공부는 엄청 많이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성적이 조금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마도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부분을 잘 서술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인 것 같고 하다 보면 풀어쓰지 못하면은 좀 많이 손해 볼 수 있죠, 행정학과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름 씨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찬혁 씨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거의 다 정말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라서 저희과 같은 경우는 그냥 아는 대로 쓰시오 이런 교수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냥 자기 쓸 거 쓰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시간을 다 그냥 채워서 조금이라도 연관된 것만이라도 그냥 연결시켜서 무조건 누가 시간 내에 많이 쓰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좀 글 쓰는 능력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암기도 해야 되지만 행정학과에서 배우는 게 주로 실제 있었던 사례를 갖고 와서 분석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암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게 왜 이렇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고 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례를 우리가 외울 수는 없고 또 새로운 사례가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암기보다는 응용력. 그쵸. 응용하고 그 배운 걸 적용해서 쓰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진짜 방금 저희들이 미니 고연전 때 뭐 진짜 하나 선택하는 뭐 그런 객관식 문제 말고 약간 서술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약간 행정학과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큰 선입견은 아니었지만 정말 행정학과는 행정고시를 정말 준비를 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많구나. 아니면은 혼자서 이렇게 파고드는 학문이구나. 아니면은 약간 막 방금 말씀하셨던 뭐 무슨 정책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네. 그 단어 같은 그런 용어 같은 걸 다 외워서 그냥 시험을 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사람 사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그 응용을 해서 아는 대로 잘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에 이제 약간 공감을 딱 하고 갑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뭐 시험 형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수업을 듣거나 뭐 선배들이 하는 얘기 중에 뭐 정말 서술할 게 많아서 힘들었다 같은 정말 내가 아는 대로 쓰느라 힘들었다 뭐 그런 전공 수업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계절학기로 정책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거든요. 정책학개론이요? 네. 근데 그 수업이 정말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것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막 단답이랑 서술형이랑 이렇게 문제가 섞여서 나오는데 단답형은 그래도 쓸만한데 서술형은 이제 그 시험지 한 장을 이렇게 통째로 다 써도 부족할 만큼 되게 광범위하게 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화 차원에 대해서 써라 하면은 그냥 그 문화 차원 파트에 있는 모든 내용을 그냥 다 이렇게 쓰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서술을 이렇게 막 엄청 길게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한 장 정도 썼고 많이 쓴 친구는 막 이렇게 한 장 반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아름 씨도 혹시 뭐 있으시면 뭐 들은 이야기라도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짜 양으로 승부하는 강의, 지방행정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저는 아직 안 들어봤고 이번 2학기 때 열리는 강의인데 이제 저희 학교 구성원들이 이용하는 이제 강의 평가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교수님이 아예 이제 시험 전에 무조건 많이 써라. 네네. 그냥 무조건 아는 거 다 써라. 이렇게 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강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네 번째 문제 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 나는 평소에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약간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는데 약간 특이성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그거를 종합시켜서 행정학과를 통틀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넣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나는 평소에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의 O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둘 다 오라고 하셨어요. 약간 거리낌이 없다. 난 내 이야기를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뭐 시험에서도 응용력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단순 암기성보다는. 그것처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행정학과에 맞는 성격이라고 하기는 또 못하지만, 그래도 약간 요구하는? 그래도 약간, 기업 같은 데서도 현실적으로 취업을 하려면 기업에 맞는 인재상 같은 게 따로 있듯이 약간 행정학과에서 뭐 어떤 것들을 하려면 필요한 약간 인재상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일단 찬혁 씨부터. 뭐 강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현실 사례를 가지고 이제 사례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 전공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 사례는 이런 거고 이 사례 뭐 눈여겨볼 사례는 이런 점이다 이런 거를 직접 말씀 안 해주시고 학생들에게 계속 이렇게 그 답을 내놓게 계속 이렇게 유도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답을 계속 이렇게 주고 그 교수님께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점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거나 아니면 혹시 이거를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 같은 수업을 보는데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의견을 또 말하고 이렇게 피력하는 게 중요하고 또 조모임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모임 할 때 이제 뭐 2학년부터 막 3, 4학년 이렇게 여러 학년의 학우들이 같이 듣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제 의견이나 이런 걸 잘 얘기를 못하면은 조모임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가 없고 그러면은 조모임이 재미가 없고 그럼 성적이 안 나오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의견 피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름 씨도 혹시 할 말 있으세요? 네, 일단 소극적이라고 해서 행정학과에 절대 못 오고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 시간에 실제로 되게 참여를 엄청 유도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참여를 하면 되게 좋아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참여 점수가 들어가는 수업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팀플 그런 수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팀플이 있으니까 팀플을 할 때 자기 의견을 얘기를 못하면 성적은 둘째치고 본인이 배워가는 게 없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상대의 의견을 뭐 반박이든 동의든 의견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저희 학교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는 평소에도 되게 모여서 얘기하는 자리가 많다고 해야 되나? 학생회도 그렇고. 네, 그래서 자기 의견을 잘 피력할 수 있으면 좀 더 좋겠죠. 그러면 혹시 뭐 그런 것들과 관련된 학회 같은 것도 혹시 존재하나요? 네, 학회는 저희 맥박이라고 뭐 행반에 맥박이 띈다 이런 의미의 맥박이라는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학회 구성원이었는데 그 학회에서 뭐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발표도 하고 의견을 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혹시 그쪽에도 학회가 있나요?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네네. 행정학과에 그 모의 국무회의라고 그런 학회가 있어요. 이제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어떤 정책이나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막 해결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내놓고 토론하고 그러는 학회인데 이제 그런 학회에서도 이제 자기 의견을 잘 안 말하면은
이제 좀 얻어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할수록 약간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기 네.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행정학과에서 그래도 그 방금 전공 수업을 토대로, 그러니까 전공 수업을 넘어서서 뭐 이런 성격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성격이면 아무래도 뭐 전공 수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뭐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까지 많은 뭐 도움이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약간 방금 말씀했듯이 과의 특성에 대해서 한 이야기고요. 다음 질문은 약간 학교별로 좀 반응이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것들은 학교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학번별로 또 다를 수도 있죠, 성격이. 그래도 약간, 여러 종류의 성격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넣어봤는데, 5번째 질문은, 우리 과 분위기는 조용하고 학구적이다, 예요. 약간 근데 반대라고 해서 조용하지 않고 학구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또 아니겠지만, 당연히 사실 지문에서는 약간 상대적인 이야기가 당연히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당연히 아니겠지만 5번째 질문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네네, 세모. 네네, 지금. 저도 세모로 할까? 아니요, 이미 끝났고요. 네. 네, 지금 찬혁 씨는 그거 오라고 하셨고, 그리고 아름 씨는 세모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의 세모인지 약간 궁금한데, 어떤 의미의 세모인가요? 조용하진 않은데 학구적이에요. 네, 저희- 웃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네. 그러니까 조용하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과는 조용한 과는 아닌데 어쩌면 학구적이려면 조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도 학구적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저희 학생회에 이제 여러 국들이 있는데 배울 학수풀 림자를 써서 학림국이라는 국이 아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국원들은 뭐 특정한 책을 정해서 읽고 거기에 대해서 매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뭐 여성주의에 관련된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세미나를 직접 개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또 사회연대국이라는 국도 있는데 그 국도 마찬가지로 그 국의 어떤 특성에 맞는 책을 읽고 만나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또 배워가는 그런 아예 자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는 굉장히 학구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찬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조용한 거는 약간 이제 우리 행정학과 학생들이 들으면 좀 웃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이유는, 조용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저희 과 주변에 뭐 정외과라던가 아니면 언홍영이 워낙 이렇게 활발하고 그 과 으쌰으쌰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조금 이제 조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용하다고 말을 했고요. 이제 저도 학구적이라는 거에 동의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보통 이건 제가 들은 얘기여서 모르겠는데, 보통 다른 학과의 개론 수업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그 참여율이 좋고 그런 분위기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다른 학과 개론 수업에서. 이건 정확히 모르는 건데, 근데 행정학 개론을 보면은 그 1학년 1학기 때 멋머릴 때잖아요. 그럴 때도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고 조모임 뭐 시험 그런 거 준비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거를 이제 증명하듯이 그 행정학과가 이제 사회과학대 내에서도 성적이 높은 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서 되게 행정학과 학구적인 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오라고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뭐 조용하다는 의미랑 학구적이다는 의미를 어떻게 약간 정하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네, 좀 그쵸. 달라지는 거긴 해요. 하지만 사실 뭐 학교별로 그리고 친구들별로 사실 성격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 행정학과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조용한 건 뭐 진짜 사람들별로 어쩔 수 없이 뭐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이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학구적인 거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사회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하기 좋아하는 그런 학구적인 모습은 약간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네네. 중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자면 저희는 전경대 4개과 중에서 제일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제일 네. 으쌰으쌰하고 뭔가 투쟁적이라고 해야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약간 6번째는 방금
그 방금 그 채팅방에 그 많은 분들이 얘기했을 때 약간 민원 신청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했던 건데 네 우리과 학생들은 그냥 앉아서 하는 일을 좋아한다. 네, 네 이런 뜻은 약간 그러니까 뭐 만약에 활동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는지 그런 것들도 약간 궁금해서 넣어본 질문인데요. 하나 둘 셋 하면 OX를 들어야겠죠? 생각을 할 시간을 드려야 되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OX 한번 들어볼까요? 뭐 질문이 뭐였죠? 앉아서 하는 일을 네. 좋아한다? 네네, 좋아한다. 좋아한다. 네. 이게 약간 진짜 어떻게 맥락을 하느냐에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레프트 로츠키님께서 별풍선 10개 선물을 해주셨고요. 네, 다 되셨나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X 둘 다 해주셨어요. 뭐 어떤 일일까요? 앉아서 하는, 이거 저희과 학생회장님의 네. 발언을 빌리자면 아마 행정학과가 제일 많이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학과일 거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그게 저희 학교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정말 행정학이라는 게 뭔가 되게 큰 범위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것저것 뭔가 알아봐야 할 게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 학과 내 그 특성을 얘기하자면 앉아서 하는 동아리나 뭐 이런 것도 학회 빼고는 앉아서 하는 게 없어요. 축구 동아리, 뭐 밴드, 뭐 전경대학 내지만 춤추는 동아리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앉아서 하는 일을 좋아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찬혁 씨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네네. 이 질문이 이제 나온 이유는 아마 행정고시하면 이제 많이 아니면 약간 앉아있으니까 또 직업 같은 거 약간 공견사격에서 네, 앉아서 네. 다들 앉아서 하는 뭐 직업이나 뭐 고시 그런 걸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정확히 이렇게 일반화하기 어렵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저희 학과에도 굉장히 그 축구 소모임이나 뭐 농구 소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그 아이들 자체가 다 막 앉아 있는 걸 막 좋아하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X라고 했고, 아마도 앉아 있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그렇죠. 이거 일반화하기 그렇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것 그렇죠. 같아요. 전체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구적일 땐 학구적이게 앉아서 탁 하고, 뭔가 다를 때는 막 되게 활발한 그런 특징?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렵네요. 이걸 고민한 게, 저는 앉아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앉아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네네. 이제 학과생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X를 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짜 약간 제가 만든 질문 같은 게 지금 끝이 났는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진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앉아서 하는 거, 조용하게 하는 거, 그냥 공부하고 파는 거. 근데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진로도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다는 사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OX 퀴즈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 하나가 또 남았죠. 그래서 돌림판을 정말 만들기가 힘들었는데, 왜냐면은 정말 포괄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이름이 좀 다르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진짜 간추리고 간추려봐서 4가지로 간추려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사실 그 두 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아는 대로 어떤 것들이다. 왜냐면 고등학교 학생들은 잘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그 돌림판 하신 거 아시죠? 그거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왜 같이 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틀어주세요. 네, 그럼 지금 보면은 행정조직론, 재무행정, 행정법, 인사행정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돌려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림판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돌려 돌림판. 네, 그 전에 그냥 돌려버렸는데. 그러게요. 네. 민망하네요. 행정조직론이 나왔어요.
네, 어. 행정 조직론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름 씨 한번 네, 아름 씨. 아 진짜.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 행정조직론, 이게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학을 배우면 어느 조직에 가서든 그걸 적용해서 잘 적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실제 배우는 과목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뭐 조직에 대한 학문적인 걸 배우는 조직 이론이라는 과목도 있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관리도 아마 여기 포함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직에서 행정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리고 그 조직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이끌어 나가고 리더의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조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가, 이런 거를 배우는 쪽이 아닐까. 네. 네, 생각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공 수업은 아직까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들었던 공공관리가 음. 여기 속할 가장 가까운, 그나마 좀 가까운 과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들이 이게 약간 나누기도 좀 힘들었었던 게 진짜 네. 워낙 포괄적인 것들을 하니까 진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조직론은 그럼 찬혁 씨는 뭐 보완할 거 있으시면은 보완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보완을 하자면 네. 뭐 이제 행정조직론이 기본적으로 조직론에서 그 파생되는 학문이어서 이제 조직론이 그 조직 구조나 혹은 그 조직 내에서 이제 그런 사회관계 역동성을 보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그 조직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조직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조직은 조직원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거를 포괄적으로 다룬 학문이고,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이제 행정조직론이어서 아마도 조직론이라는 그 학문을 잘 알면 네. 행정조직론도 비슷한 맥락에서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정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거 한번 또 돌려볼까요? 오늘 4개 다 돌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돌려주세요. 또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돌려 돌림판. 네, 정말 귀엽게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가 나왔을까요? 네, 행정법이 나왔어요. 약간 행정법이 법과 정치와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얘가 조금 하고 왔는데, 행정법. 네네, 뭐 거기에 관련된 뭐 전공 수업이나 아니면 뭐 대강 어떤 것들을 다루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찬현 씨부터 이제 말씀하실까요? 행정법은 그 기본적으로 그 국가에서 하는 막 모든 행정 작용에 대한 규율을 다룬 법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행정 작용이라면 뭐 경찰처럼 이렇게 치안 활동도 포함되고 국방 활동이나 뭐 복지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뭐 아까 나온 그 행정자치부처럼 그런 복지를 제공해주는 활동도 다 행정작용이라고 해서 그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또 행정법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그 저희 행정고시 그 5급 공채시험 있잖아요. 5급 네네.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행정법이 필수 과목이에요. 아. 그래서 행정법을 모르는 시면 이제 행정고시를 아예 볼 수 없겠죠. 좀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은 사실 그 갑자기 또 상권 분립이 생각이 나는데, 아, 네. 네, 약간 그냥 몬테스키에. 네네, 약간 상권 분립이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그 법이라는 거 자체가 정말 뭐 여러 가지 뭐 갈래 법이 있고 진짜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물어봐야 될지를 약간 모르겠는데, 일단 딱 그 5급 공무원에서 네. 진짜 필수 과목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행정고시를 준비하신 선배들이나 동기들은 이걸 약간 수강을 하고 가겠네요.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행정고시를 볼 계획이 없어서 앞으로 수강할 계획도 없지만, 이제 내년에 행정고시를 보러 들어가는 주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이런 강의가 개설되어 있어요. 뭐 1, 2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런 걸 거의 필수로 듣고 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워낙에 많은 전공 과목들이 있으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사실 그 여러 또 전공 수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약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니까 나중에 고등학생 분들도 대학생 때 꼭 이거 꼭 들어야 되나 재미없어 보이는데 이러면은 어찌어찌 피해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또 돌려볼까요? 네, 돌려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돌려 돌림판. 돌림판. 이제 조금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가 나왔을까요? 행정지 또 돌려주세요. 돌려 돌림판. 저 잘하시는데요? 네, 재무행정 나왔어요. 재무행정. 약간 경제와 관련이 있는 건가 싶기는 한데 재무행정.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으시거나 뭐 설명해 주실 거 있으시면 재무행정 아무래도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행정고시를 볼 때 이제 뭐 재경직, 뭐 일반 행정직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행정고시에서 경제는 빠질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재무행정이라는 아예 그 딱 범위로 정해져서 행정학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과목으로 예를 들어 드리자면 저희 학교에도 예산과 재무관리 이런 과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쩌면 예산을 짜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도 행정의 한 일부분이니까 예산을 뭐 직접 작성해 본다던가 뭐 어떤 기업이든 어떤 기업체든 아니면 범위를 넓혀서 국가든 거기에 재무 경제 부분을 어떤 관리를 한다던가 이런 것을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학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약간 예를 들면 어떤 거를 배우는지 혹시 아세요? 약간 제가 이번 학기에 수강을 할 계획이라 자세히는 네네. 모르지만 네. 그냥 보니까 뭐 레포트 쓸 때도 뭐 어떤 지역에서 이러한 행사를 할 때 뭐 예산을 표로 쫙 작성해서 이런 걸 뭐 그걸 분석하고 뭐 여기서 이런 점이 뭐 좀 부족하고 뭐 이렇게 네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찬혁 씨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세요? 일단 너무 아름 씨가 설명을 잘해주셨고 살짝 덧붙이자면 이제 과거에는 재무행정이 약간 막 그 세출, 세입, 예산 이런 걸 측정하고 이제 재원 배분하는 이런 좀 그 한정적인 부분에서만 이제 활용이 됐다면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막 그 결산하고 이제 회계하고 감사하는 그런 부분까지 재무행정이 확대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막 재무행정의 경계를 어디로 두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확실한 건 그 재무행정의 범위가 더 커졌고 그래서 행정학에 있어서 좀 그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무행정은. 네, 그만큼 약간 중요하니까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돌림판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인사행정에 대해서 뭐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뭐 좀 진행을 하는 게 더 나을 그냥 바로 진행을 끝이 난 게 아니라 인사행정까지 더 하고 갈까요? 그래도 약간 아쉬우니까 해야겠죠. 찬혁 씨가 그쪽으로 네, 그렇죠. 가고 싶다고 네네네. 그래, 전문 분야니까 또 다른 분들 약간 면접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죄송해요. 네, 이제 계속 돌림판 돌려버리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인사행정으로 넘어가죠. 인사행정은 네네. 이제 물론 제가 가고 싶은 네. 인사행정은 이제 그 인력을 이렇게 채용 이제 승진 관리 뭐라고 하죠? 직업 배분이랑 그런 전반적인 일을 이제 하는 행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사행정 하시면은 다들 막 인사관리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이제 경영학과 분들은 인사관리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이제 그 차이가 있다면 인사관리는 이제 좀 능률적인 이런 효율성을 중시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인사행정은 그 민주적인 운영과 그 구성원 간의 이런 사기 진작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제 인사관리랑 혼동하실 수 있지만 이제 인사행정이 좀 더 그 공적인 그 가치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네, 주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인사행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법으로 제정돼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경직돼 있고 막 딱딱해서 좀 이게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력관리론이라는 이제 제가 이번에 수강하려고 계획 중인 그 과목을 들어보면은 이제 딱 그 채용 후에 그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이렇게 보상을 하고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면서 민주적인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걸 배우는 학문이라고
네,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짜 잘 들었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아름 씨가 추가하실 거 있으시면. 아, 찬혁 씨가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네, 다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더 하시더라고요. 할 말이 네, 없네요. 좋은 방법이죠. 네,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행정 조직론부터 인사행정까지 사실 돌림판 필요도 없이 그냥 다 잘 들어봤고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지금 수능이 내일이 100일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100일. 네, 이제, 100일이. 네, 100일. 이제 99일 이제 깨지면은 이제 친구들 멘탈도 깨지고, 나중에 또 긴장하면 성적도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텐데, 다들 학창시절 다 겪어보셨잖아요. 입시 다 한 번씩 준비를 그렇죠. 해보셨고, 그랬는데, 뭐 거기에서 약간 힘들었었던 점들도 분명히 많았었고, 지금 학생들도 다 그런 점들을 똑같이 힘들어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수능이 101일 남은 시점에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뭐, 자기 일하고 관련지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자유니까, 여기 약간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다, 다 네. 편집을 해서 띄워드릴 거니까, 멋있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 씨부터 먼저. 저는 이제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현역 때 약간, 좀 공부를 되게 하기 싫은데 약간 억지로 했었어요. 이제 고3 때. 그래서 고3 때 이제 막 몇 시간, 막 8시간, 10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누우면, 아, 내일도 공부해야 돼. 이러면서 너무 좀 하기 싫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영향 때문인지 잘 성적이 안 나오고 재수를 했는데, 재수할 때는 이제 약간 그 여유 같은 게 조금은 생겨서 이제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내용을 배우더라도 작년에 배웠을 때는 난 이런 부분은 몰랐는데 이런 부분이 있네, 이런 걸 좀 느끼고 좀 성적을 올리는 그런 그 성취감이나 재미를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미 다 공부법은 이제 다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마음가짐을 가지실 때 물론 하기 싫으실 수 있겠지만 좀 참고 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또 즐겼으면 좋겠어요. 화이팅합니다. 화이팅. 네, 아름 씨도. 네, 수능 100일 하면 진짜 까마득하면서도 되게 바로 전 일처럼 기억이 나는데 진짜 칠판에 100 이렇게 써놓고 카운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데 저는 지금 무지 힘들 테니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저는 고3 때 정말 제일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되는 게 방탄하게 놀라는 땡처만 되는 게 아니라 놀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능 100일 남았는데 놀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가 살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 힘들고 날씨도 더워 죽겠고 막 공부할 거는 아직 뭐 많이 남았고 막 수능도 100일인데 어떻게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으면서도 왜 이렇게 오래 남았나 싶기도 하고 그럴 텐데 자기가 정말 스트레스를 풀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뭐 그냥 절망적인 생각해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냥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냐 좀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재밌게 할 수 있냐 이런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학생분들은 어느 정도 행정학과에 관심이 있어서 또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눌러서 들어와서 보신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자면 꼭 진짜 열심히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행정학과의 행정고시의 길만 있는 게 아니니까 행정학과에 꼭 들어오셔서 저희 학교나 뭐 새내기로 들어오셔가지고 연락하시면 제가 연고TV 봤다고 하시면 밥 사드릴 테니까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화이팅! 네, 정말 밥까지 걸었는데 밥 정말 걸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유튜브 많이 보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진짜 100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정말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애를 할 때 100일은 금방이지만 수능일 때는 100일은 금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비율 너무 좋았죠? 네네, 기가 그렇죠. 막혔습니다. 네네네, 기가 막혔어요. 그렇죠. 진짜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진짜 100일이라는 시간이 똑같을 수 있지만 사실 정말 정말 시간 안 간다 이렇게 해서 막 지금 11월 뭐 둘째 주 목요일에 다 끝나고 난 뒤에 해야 될 거 버킷리스트 벌써
집까지 정해져 맞아, 맞아. 있는데 맞아요. 공부가 남은 공부도 이만큼 막 그러니까. 남아 있어가지고 엄청 힘들 거예요. 근데 사실 뭐 학교가 그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과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거기에 적성에 맞는다 생각해서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거 말고는 진짜 좋은 좀 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거만으로도 엄청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뭐 내일 보시면은 저희들 연구TV에 또 홍보 영상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100일 기념 영상이 또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다들 지금 방학비를 걱정하고 있긴 한데 다들 방학비를 걱정하시네요. 네, 그래서 오시면 사드린다고. 새내기로 네네. 입학하시면 사드린다고. 그냥 밥사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면은 사준다고 합니다. 그냥 와서 연구TV 봤어요 이러면 안 네. 되고 연고 TV만 본 게 아니라 새내기 네, 일치로 들어오시면 들어왔다. 사드려요. 일실로. 네네. 지금 약간 말을 해서 다 사줄 졸업 뻔했네요. 전까지는 오시면 네네. 새내기로 들어오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남은 시간 정말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행정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행정학과 학생들은 무조건 행정고시만은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그 행정고시를 준비할 때 행정학과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약간 진짜 말이 좀 신기하긴 하죠, 네. 이 얘기를 하면.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진로가 있으니까 잘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학과 전공 수업에서는 팀플이 많을 뿐더러 자기 생각을 말하는 그 서술식 시험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약간 학과의 특성인데 잘못 알고 들어오셨다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인데 행정학과라는 것 자체가 막 무조건 앉아있고 막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혼자서 외로이 공부하는 학문은 아니다. 학문을 배우는 곳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두 학교만 하더라도 뭐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학회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는 그런 뭐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활동들도 실제로 많이 한다. 그래서 행정학과 사람들은 어떨 것이다, 뭐 진짜 조용할 것이다, 막 그런 오해 같은 거는 없었으면 한다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거의 끝났는데 뭐 연대는 뭐 신입생들 다 송도 가나요 하는데 이것도 모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혹시 있었나요? 네, 무조건 갑니다. 행정학과도 무조건 갑니다. 네네. 그혹시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나요? 그래서 궁금한데. 저는 네. 연대가 그러니까 송도에 가는지를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네. 입학하기 전에는. 근데 보니까 송도로 1학년을 보낸다고 해서 엄청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막 처음에 고등학교 때 이제 지원할 때는 몰라요. 송도를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는데 이제 합격할 즈음 돼서 이제 연대를 갈 것 같은데 한번 조사해 볼까 이러면서 하면 이제 그 순간 송도로 간다 이런 얘기 근데 덜덜 떨면 송도에 신촌에서 송도까지 거리 계산해보는데 엠버스 맞아요. 약간 그런 거구나. 충격을 받는 친구도 몇 있었죠. 몇 있었어. 네, 약간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그러니까 딱 우리가 보면은 연대하면은 신촌에 있는 그거밖에 생각 안 할 텐데 송도에 가서 근데 또 송도에서 또 진짜 재밌게 논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재밌어 보이던데. 네, 기숙사 맞아요. 생활이. 그러니까요. 일단 기숙사니까 네.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가정을 이렇게 억눌려 있다가 이제 자유다. 해방 이러면서 딱 자유다. 밤늦게 막 술집 가고 막 술집에서 어머니께 이제 기숙사 잘 들어오지도 않지 않아요? 안 들어오는데 막 전화로 이제 막 나 지금 침대야 이제 자려고 이러면서 술집에서 또 술 마시고 막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송도에서 통학한 학생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학은 무조건 안 되고 이제 송도 내에 거주하는 친구들만 이제 통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진짜 실제로 통학한 친구들이 있었나요? 네, 몇 있었어요. 그게 좀 진짜 섭외 슬펐겠다. 아닌가? 다른 친구들 다. 그러니까 다들 막 그런 톡방에서 막 기숙사에서 뭐 치킨 먹자 이래도 걔는 이제 통학이니까 나 집이야. 나 집인데 우리 집 올래?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좀 소외될 수 있죠. 아무래도 기숙사에서 안 살면.
갑자기 또 눈물이 흐르네요. 그래서 그래도 뭐 그렇게 해서 재밌게 지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송도에서 통학한 친구들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다른 친구들 맞아. 다 안에서 다 노는데. 노는데 네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고요. 아무튼 이야기 재밌었고 그래서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마치기 전에 그래도 자기 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과에 대한 어필이나 그러니까 자기 학교 자기 과에 대한 어필이나 아니면은 뭐 그 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그런 것들을 하면서 훈훈하게 장기자랑 한번 하고 아니 그렇게 부담 드지 않을게요. 와우. 아무튼 장난이고 그 과에 대한 어필이나 뭐 진짜 내 과가 그래도 정말 좋다 뭐 이런 말씀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는 씨부터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사실 무조건 오라고 어필만 하고 싶진 않아요.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정보들을 기반으로 정말 이 과가 내가 대학에 와서 나한테 잘 맞는 걸 배울 수 있는가, 내 진로에, 물론 진로의 길은 정말 넓기 때문에 진로에는 거의 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배우는 과목이나 시험의 유형이나 이런 게 본인한테 안 맞으면 4년 동안 힘들 수가 있으니까 좀 잘 알아보시고 잘 생각해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한테 맞는 것 같다 이러면 열심히 해서 꼭 저랑 밥을 먹읍시다. 네, 그래서 방금 꼭 밥 먹는다는 말에 17학번 네. 그러니까 그 17학번으로 나중에 언제 반수를 해서 찾아가도 그건 되냐? 안 됩니다. 그건 안 된다고. 그건 안 됩니다. 네,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건 안 걸 제가 돼요. 봤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돼. 네, 그리고 찬혁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의 자랑거리를 생각해보면 일단 교수님들께서 막 되게 친절하시고 되게 자상하세요. 다들 막 이렇게 막 소위 말하는 그런 진상 교수님 그런 분들도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래서 강의 듣는 것도 좋고 또 이제 학우들도 딱 조용하고 이렇게 사근사근한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학과에 어울리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 이제 뭐 학회도 잘 돼 있어서 막 행정학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의공모회 이런 데서 이제 행정학에 대한 어떤 좀 더 소견을 키울 수도 있고 또 뭐 법학회도 있고 또 이제 언론의 그 분야로 가시고 싶은 분들을 위한 또 그런 동아리도 있기 때문에 또 운동 동아리도 여러 개 있고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정말 즐겁고 이렇게 유익한 행정학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부하고요. 네, 자부하고 또 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또 들어오시면 저도 밥을 네. 사드리겠습니다. 손도 직접 가서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손도 직접 그 네. 진짜 손도에 그건 진짜 가서 막 1시간 반 노력인데. 버스 타고 가서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대단한 네, 능력인데. 연고TV 보셨다고 꼭 말씀해 주시고. 네, 진짜 이거 아까 노가다 엄청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진짜 그리고 시간도 많이 비워두셔야 될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학년 때 아니면은 뭐 그 다음 학년도 되고 아무튼 그때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 행정학과 방송은 실질적으로 약간 끝이 났고요. 진짜 약간 길면은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짧았다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많은 뭐 오해들이나 선입견들을 없앤 것 같아서 저도 약간 뿌듯하고요. 그리고 사실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모호하다는 생각을 언제나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른 것들은 그래도 약간 하나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학과는 워낙 포괄적이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와닿지 않는? 그러니까 항상 제 주위에 있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르고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서 계속 그거를 인지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소홀할 수도 있는 그런 학문이긴 하지만 그만큼 약간 중요하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약간 알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음 학과는 특집이죠. 그래서 다음 학과 같은 경우에는 우주 특집 이렇게 해서 그 대기과학과랑 그 연대에 있는 대기과학과랑 천문학과 전문학과. 네, 특집으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약간 기대가 되는데, 사실 진짜 우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엄청, 진짜 별자리 막, 그쵸. 알지도 못한 별자리 보면서 한번 이어보고, 막 약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 수요일도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수능 성적도 대기권 밖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5선층까지는 약간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행정학과 편은 끝이 났고 좀 10분 정도 이르게 끝이 났기는 했어요. 약간 꽉꽉 다 담았다고 되게, 생각을 했는데 그쵸. 생각보다 시간이 남았네요. 시간이 남아서 정말 신기한데 그래서 지금 약간 재밌으셨죠? 좋은 시간 보냈나요? 괜찮았나요? 저는 재밌었죠? 네, 재밌었어요? 네. 그 돌림판 부분이 네. 솔직히 좀 걱정이 됐었는데 네. 생각보다 잘 전달을 한 것 같아서 음. 네, 되게 그리고 재밌었어요. 네네, 이것도 미니 다 공연도 편집해서. 재밌었고. 재밌었어요? 배구를 진 거는 아, 제가 조금만 네네. 더 하면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그거는 딴 건 다 이겼어요. 그거는 조금 아쉽지만 네. 맞아. 그리고 또 아, 정정할 게 있어요. 정정하셔야죠. 맞아. 정정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네네. 얼굴 빨개져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제가 아까 쉬는 시간. 오스트리아의 수도를 비엔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비엔나가 틀린 게 아니고 이제 빈이 영국식 발음이고 영국이래 영어 발음이고 네네네. 비엔나가 영국식 발음이어서 아. 저는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네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네, 기념으로 맞습니다. 지금 근데 장기자랑 와! 하고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죠. 장기자랑. 왜냐면 50개도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짧은 게 하나 있어요. 장기자랑. 뭔데요? 준비해오셨네. 해오셨네, 안 해오셨다 해놓고. 되게 이제 모창이에요, 모창. 오! 박효신 모창이에요, 박효신 모창. 박효신? 필요 없어요. 네, 필요 굉장히 짧기 때문에. 네네네. 원투 쓰리 한번 해주세요. 원, 네. 투, 쓰리, 포. 추억의 사랑의 담아 눈치 끝을 보겠죠. 그냥 타격시 아니, 박효신인 줄 알았어요. 진짜요? 저 알고 박효신 너무 부끄럽네. 콘서트장 본줄 빨리 알았어요. 꺼주세요. 얼굴 이거랑 색깔 똑같은 거 알아요? 너무 이제 부끄럽네요. 얼굴이? 네네. 아름 씨는 부끄럽습니다. 아니, 진짜 다 웃는데 너무 지금 부끄럽네요. 이불킥 하실 거라고.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진짜 재밌었는데. 많이 해오셨던 건가요? 한 두 번 정도 했던 건데. 네. 또 그런 개인기가. 네, 만약에 아름 씨도 있으시면 하고. 저는 개인기가 없어요. 저는 저렇게 모창 말고 딴 것도 해도 되긴 해요. 아니요. 알겠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아쉽게 해서 이렇게 끝을 내게 네. 됐고요. 핫한 분위기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는데 어쩔 수 없죠. 저는 배려를 해드리니까. 얼굴이 너무 네, 그래서 핫하네요. 정말 행정학과 편 너무 재밌었고요. 네, 수요일에 봐요. 안녕! 우와!